네, 현재 시간 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3% 상승, 반대로 코스닥은 0.3%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특징주들, 또 오늘 장의 핫한 이슈들, 요즘 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을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중국발 수혜 기대 때문인가요? 오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상승 무엇 때문일까요? 네, 좋은 호재성 뉴스가 오늘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발 이제 뉴스로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좀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좀 회자가 됐던 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뉴스로 많이 좀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경제 흐름을 의식해서인지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대대적인 경기 부양안을 좀 발표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요, 중국 정부는 6조 8천억 위안을 이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게 하나로 따지면 자그마치 1,300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특히나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자금이 좀 쓰일지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텐데 대부분의 자금은 일단은 가장 큰 금액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에 좀 투입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로와 고속철도 건설에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580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에 이미 풍력과 태양광과 관련된 이제 그 발전 설비를 계속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2040년도까지 이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제 설비를 좀 갖춰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한 450기가와트시 정도까지도 이제 생산이 가능할 설비를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설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긴 수로는 핀란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있는 수로가 현재 120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중국에서 수로를 건설을 하는데 샤사댐에서 이제 물을 그 단장커우라는 그 저수지까지 흘려 보내는데 약 한 200km 정도의 수로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로가 이번에 완공이 되게 된다라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수로라는 타이틀을 아마 거머쥐게 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속철도 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그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중국에서 약 운영하는 고속철도 길이가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7만 킬로미터까지도 늘리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현재 방침이기 때문에 약 한 3만 킬로 정도의 추가 이제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눈여겨보는 부분은 티벳의 라싸 지역까지도 고속철도를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밝힌 상황인데요. 워낙 라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좀 지반이 불안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건설이 이제 강행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부분은 바로 실업률을 낮추고 그다음에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신재생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화석 에너지로 틀지 않고 쭉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게 큰 골자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좀 물론 이슈가 있었긴 하는데 잘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수출과 연관된 혹은 제조업과 연관된 그렇죠. 산업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건설도 있었고요, 방산, 중공업, 조선 이쪽도 있었고 원전 등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에 있어서 무언가의 나라들이 돈을 좀 줄이고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 중동발 머니가 줄어들고 이들이 피해를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가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제적인 지금 현재 정세와 가장 큰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경기 둔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은 당연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들이 국내 몇몇 기업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건설이나 방산 쪽, 그다음에 원전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호재성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국내 기업들도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부지리성 이제 좀 이득을 좀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방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예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친미권 국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갑차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라인을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방산과 관련되어서는 선진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독일을 우리가 흔히 예로 뽑는데 가격은 나름대로 저렴을 하면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신뢰성도 갖추고 대량 생산을 즉각 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산 기업들이 최근에 조 단위의 수주를 지속적으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들도 뜨거운 상승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게 8월 달 증시의 흐름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건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와 관련되어서도 오늘 한미글로벌이 지금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미리 나왔죠. 원희룡 장관이 30일 날 이제 그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CIO를 미팅하기로 현재 예정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죠. 박스피 장세에서는 일정 매매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등장하는 날짜만 잘 정리해놔도 이런 식으로 쉽게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재차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게 8월 달 증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아주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대중공업그룹의 그 건설기계 3사 통합의 성적표가 1년 딱 열어보니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매수해 볼까요? 혹은 오늘 우리 원전이 그랬잖아요. 딱 네. 이벤트 뉴스 나오니까 가다가 쭉 밀리는 그쵸. 원전주들의 흐름이 나왔는데 내가 괜히 그 끝물에 타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의견, 전략 들어보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진짜 낙수 효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목표로 삼았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어서는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을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거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어떻게 보면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릴 정도로 이제 시장이 뜨겁게 된다라면 당연히 동사한테도 낙수 효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이렇게 매수하기보다는 잠깐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모아간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는 당연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주는 매수전 가격은 6,500원 이하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8,500원까지 한번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되어서 손절 라인은 6,000원 이하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낙수 효과라는 한 줄 네. 평을 적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6,000원 이탈 시 그리고 목표 주가 8,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반도체 답이 뭡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어려워하는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DB할텍이 이번에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왔어요. 최근에 주가가 부진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 3분기를 좋게 보는 이유 무엇이죠?
네, 3분기 실적을 워낙 좋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이렇게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4,645억 원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상승하는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26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번에도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재차 갱신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워낙 이제 원재료나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공장이 굉장히 100%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호실적을 기대하는 것으로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환율로 인해서 2분기 대비 강달러의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김써니 님이요. 반도체는 오지선다인데 답이 6번인 것만 같은 네. 네, 그런 비유가. 느낌이라고 네네. 글을 올려주셨고요. 또 다른 분도 답이 아직 없다고 하시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쌓인 재고들은 많아서 이 네.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얼마만큼 빠르게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때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그나마 답을 찾아보자면 어떤 게 핵심 포인트입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과 비메모리 부분을 조금 나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메모리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방금 이제 앵커께서 해주신 것처럼 이제 재고 수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오더컷 관련된 이슈에 관해서 뉴스가 지속적으로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 또한 부진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메모리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8인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장비 업체들이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과점된 시장이다. 그래서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여전히 이제 많은 시장이 바로 8인치 이상의 그런 시장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AMD의 실적을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경쟁 상대는 안 되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8인치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번에 칩4 동맹으로 인해서 그 반도체 8인치 이상의 반도체 시장에서도 여전히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업황을 좀 우리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동사가 수혜를 입을 뉴스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좀 잘 버티는 종목이 있고 힘든 종목 나뉘어지겠네요. DB하이텍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은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뭐 좋다 하는데 주가가 올라야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그쵸. 좋은 것처럼 네. 느껴지잖아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주 평은요. 어제와는 다른 매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주 평을 뽑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식이 다 오른다라면은 성공하지 않을 투자자는 없습니다. 시황도 봐야 될 것이고요. 각 종목별로 있는 뉴스도 우리가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치명적인 지금 현재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물적 분할과 관련된 뉴스가 있죠. 팹리스와 그다음에 파운드리 물적 분할 이슈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공정위에서 어쨌든지 DB그룹에게 지주사 전환을 하나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DB그룹 입장에서는 결국에 주식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에도 DB그룹은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걸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재성 뉴스가 나오더라도 동사의 주식 오늘도 3%대 상승을 하는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주식은 당분간은 접근을 여전히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하이텍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던가 이런 건 괜찮은데 물적 분할이라는 그 네. 퀘스천 마크가 그쵸. 달려 있는 네. 회사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오늘 굉장히 말이 많은 종목이었어요. 수주가 아니었다? 하나기술인데 1조 5천억 수주설의 상한가에 갔다가 네. 미확정 공시 이거는 뭐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장 끝나갈 때쯤에 네. 하나기술에서 이제 그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정말 주가가 굉장히 뜨겁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장 시작 전에 회사에서 또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아무래도 개파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어제 이제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 프레이어사가 이번에 좀 발주를 했었는데 이 발주에 대해서 이제 하나기술이 수주를 했다. 이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2025년도 말까지 이제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프레이어사는 이런 식으로 장비를 납품을 받아서 50기가와트시까지 일단은 초기 설비를 갖추고 결국에 2030년도까지는 200기가와트시까지도 설비를 확장을 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기술의 매출이 1천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수주 공시가 이제 뉴스 타이틀이 1조 5천억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게 어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기술 그래서 이 미확정 공시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일정 부분은 줄였는데 그럼 이 하나기술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한번 볼게요. 딱 검색을 하면은 폐배터리라던가 2차 전지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경쟁사들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하나기술은 특히나 그 강점이 어느 정도 두드러지는 회사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2020년도에 상장을 처음 했을 때는 테슬라 관련주로서 가장 끼 있게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하나기술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일단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SK 온, 그러니까 국내 이제 글로벌리하게 잘 나가고 있는 배터리 고객사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 비율로 놓고만 따져도 이 세 개 회사가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처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게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공정별로 이제 강점을 가지는 장비 회사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첫 단부터 마지막 단까지 텅킨 발주를 내렸을 때 모두 다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하나기술이 유일한 회사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배터리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현재 패권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도 그만큼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뉴스들도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 장비뿐만 아니라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배터리와 관련되어서도 여전히 그 재사용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접는 폴더블 폰 관련되어서도 UTG 관련된 사업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 근데 이 다변화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뉴스들이 항상 나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기술의 경쟁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회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이 미확정 공시다 보니까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안함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장기 모멘텀은 있는 것 같고 이거 보유자분들 혹은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공부하자, 반고체 배터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핵심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반고체 배터리입니다. 반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이제 그 중간 단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회사에서 이번에 아직 수주 사항이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면 부인을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시장도 판단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승분을 전부 다 뱉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이너스 5%대 하락률만 보이고 있는 게 현재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면은 동사의 주식은 모아가면서 확정 공시가 나올 때 한번 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먼저 공부를 좀 하면서 주식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점 가격은 63,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95,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5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장기 평선을 하회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58,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의 수주 잔고 1,800억 원, 근데 신규 수주 기대는 지금 4천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수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확인하고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렇게 하나기술과 반고체 배터리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